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어제는 강원도 북부지방에 아주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서울에도 비가 아주 집중 왔다 그러는데요. 대개 그 장마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이 이렇게 동서로 갈려져 가지고 걸쳐 가지고 남해안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합니다. 대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부지방에 장마 정선이 걸쳤다가 북한으로 올라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마가 끝나더라고요. 매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가로 동서로 걸쳐서 있었는데 좀 또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마가 이제 곧 끝나긴 끝날 것 같은데 장마 끝나면 그 북태평양 그 고기압이 그 저기 저 밀려들어가지고 아주 무더위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덥다고 해요. 지금도 비가 오지 않는 남쪽의 지방에는 많이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잘 피하시고 건강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그 선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제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고 다른 분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했어요. 미국 대통령에 관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는 우여곡절 속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됐습니다. 많은 아마 이 당대표에 있으면서 야당과 부딪히는 거, 보수와 부딪히는 거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기면서 당대표를 유지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을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잘 지내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시거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좀 말을 조심하시고 말을 생각 좀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검사들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검사들한테 기분 나쁘게 막 따지고 덤빈다 해가지고 이 정도면 막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데미지가 왔죠. 결국은 뭐 대통령 끝내고 나서 결국은 그 부엉이 바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쪽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거를 터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로 있을 때 생각한 걸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검찰로 있을 때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대개 우파 보수당의 국민의힘의 대표라면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당원들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본인 생각을 앞세우려면 결국은 긴 당대표의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좌파나 이 종북 세력 또는 많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 우파 보수 세력 절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거나 젊었거나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에부터 집토끼 지켜라, 집토끼 지켜라. 산토끼 줬다간 집토끼도 놓친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잘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자꾸 4분 5일 되고 당이 깨지고 선거 치르면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 속한 정치인들이 하는 말도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정치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검사 시절의 실력만 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 시험만 갖다가 잘 보던 그런 실력 믿다가는 100번 실패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당정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부그락부락하는 그런 말들이라든가 그런 행동이 오가지 않도록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정당을 위하고 그 다음 차기 선거 때 큰 성공을 갖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집토끼를 잃지 말아라. 일단 집토끼는 아주 단단하게 묶어놔야 됩니다. 집토끼를 갖다가 예술이 생각하면 그리고 진보나 야당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낭패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머릿속에 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생각과 계산과 수학적으로만 가지고 정신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얘기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나오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공화당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하고 토론회 석상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 당원들이라든가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해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퇴 안 한다고 사퇴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직 부통령으로 있는 해리스 여자입니다. 50대 후반 중반 되죠. 된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19살 칭하가 나는 여성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국인이고요. 해리스 지금 현재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원 생활을 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찰총장도 했어요. 이 해리스도 검찰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검찰 출신,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제 검찰 출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해리스도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후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을 받고 수락을 하고 그 전에는 트럼프와 여론조사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명을 받고 이틀 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보다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약 2% 정도 앞섰습니다. 트럼프가 42%, 그리고 해리스가 44%.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정치하는데 후원금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대선 같은 데는 후원금이 모이지 않으면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후원금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그동안에 그 이틀 동안에 해리스가 후원금 모인 게 우리나라 돈으로 1120억이 됩니다. 1120억. 후원금으로 거친 거예요. 해리스가. 제가 정치 경력으로 이렇게 정치에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지금 지명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트럼프하고 2% 차이에 앞서섰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앞섰다면 앞으로 많이 앞설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여론조사하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하는 그 기관이 그 기법이 좀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어느 후보를 좀 낮게 하려고 그러면 질문 여지를 조금 좀 묘하게 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또 여론조사 기관도 다르지만 미국은 여론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아주 본인의 그 의사를 명명백백히 밝힙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저는 한 15년 전인가요, 미국의 선거를 보기 위해서 선거 때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은 선거가 아주 우리나라 선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당원들 모으고 또 이렇게 여기 유권자를 모으고서 유세로 하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지만요. 또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커다란 현판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공약 같은 거 한두 개 딱 걸어놓고 길 옆에 뭐 이렇게 커브 도는 도로 옆에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좀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보다 좀 선거가 점잖다 그럴까요? 그렇게 상당히 얘기도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 세를 모여서 사람들 갖다가 뭐 수십만 명이 모이게 해서 그래서 선거운동 유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잖아요. 후보가 나오면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부 기재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 치르면 거기에 뭐 이 유인물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뭐 홍보물 있잖아요. 방송비, 뭐 자재비, 뭐 이런데 선거비 드는 걸 일일이 매일매일 전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선거가 끝나서 선거비가 남았다. 그러면 그 선거비 남은 거 갖다가 국가에다 헌납합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제로입니다. 돈이 수십억에 남았다 하더라도 그 다 국가에다 반납합니다.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선거를 치러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고 만들긴 선거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선거 끝나가지고 뭐 정부나 선관위에다 반납했다는 그런 기사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선거 치르면 되게 뭐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어떤 때는 뭐 정부가 그 반환금으로 해주는 거, 선거 끝난 다음에 일정 득표를 하면 그 반환금 주잖아요. 선거비 보존해 주잖아요.
그걸 갖다 부필리게 해서 더 담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정치인, 정치를 대하는 국민, 후진국이죠. 후진국. 하여튼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제3당에서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두 사람이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이 해리스가 조금 앞섰다. 44%대 42%, 2%좀 앞섰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거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인관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적극 지지를 해요. 의회에서. 그래서 미국 그 100여 년의 정치 역사상에 혹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여성 대통령을 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민주주의 쪽에는 좀 선진인지도 몰라요. 여하튼 해리스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고정표를 받고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선거를 치러 보면서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후보가 선거 치르면서 실수 실언을 하지 않고 잘 나가야 결과도 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큼 상당히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안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역 수출인데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 아니에요. 거기에 또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의 영향도 있거든요. 관세.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의 영향이 우리나라 또 많이 미치고요.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주식도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차기 선거는 어느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고, 어느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득이 많으냐, 이익이 많은 대통령이 어느 분일 건가, 이렇게들 점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이 혈맹을 가진 미국, 우리나라의 우방으로서의 어떤 변화는 별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만 미국의 대통령은 나이 드신 경륜 많은 트럼프가 될 것이냐, 젊으신 중반 계신 해리스가 될 것이냐, 남자가 될 것이냐, 여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공화당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앞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되는 데 따라서 세 개 나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